글로벌 투자자들의 눈과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쏠려 있습니다. 내일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후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을 끌고 있죠.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FOMC 회의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새벽 연준의 FOMC 회의 금리를 빅스텝 0.5%포인트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잖아요. 확률 거의 100%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0.5%포인트가 시장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패드와치라고 있어요. 예. 그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건가를 이제 그 서베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보게 되면 99.8%로 이제 0.5%포인트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네. 또 6월 달 같은 경우도 흥미가 있는데요. 6월 달도 지금 이제 연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이때 0.5%포인트보다 네.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드와치에서도 96% 정도가 0.5% 대신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0.5%포인트 예. 올리고 6월에 0.75% 올릴 확률을 96% 정도 보고 6%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연준이 빠르게 예. 긴축 기조를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번 5월에는 어쨌든 0.5%포인트 가더라도 앞으로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요. 특히 이제 5월달에 주목하는 거는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적 긴축. 예, 어떻게 QT라고 발표하나요? 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 네. 한 그 9조 달러 정도 되는데 3년에 걸쳐서 한 3조 달러를 줄일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에 걸쳐 예, 3조 그러다 달러. 보니까 앞으로 이제 6월 달부터 매월 950억 불 정도씩 이제 예. 그 채권을 이제 줄여나가는 시장에다 매각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하게 되나요? 예, 그건? 아마 네. 그 브레이너드 그 연준 부의장의 얘기에 의하면은 6월부터 그 양적 긴축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예. 상당히 이제 5월, 6월이 이제 미국 같은 그 연준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6월달에 이제 그 금통위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5월달에 금통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달 우리 금통위가 여기 미국 금리 인상을 주목하고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6월부터 양적 긴축 자산 규모를 줄인다 그러는데 5월에 금리 올리고 또 6월에도 0.75% 만약에 포인트 올리면서 양적 긴축까지 단행되면 왜 무슨 발작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의 그 긴축 발작 이런 우려 높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이제 우려되죠. 예. 증시 상대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동안에 0.2%포인트씩 베이비 스텝, 앨런 그리스판이 사실 주장을 해서 계속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3월 소비자 물가지수 8.5%인데요. 예. 지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향후에 그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가 5.4%거든요. 근데 예.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이 구인난입니다. 예, 어. 구인난인데 그 최근에 그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 그 구인난 증가 건수가 20만 5천 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을 못 뽑아서 어렵다는 상황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노동시장에서 구인난에 직면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임금이 올라간다. 예, 임금이 네.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 압력을 받게 돼서 예.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내려올 일만 남았다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상황 보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은 글쎄요, 쉽지 않게 낮아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특히 그 미국의 유명한 유펜 와튼 스쿨의 그 재무학자라고 하는 그 이제 제레미 시걸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전망치는 않았는데 미국이 이제 8.5%에서 피크를 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6에서 7%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 지속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물가 상승률이 뭐 피크는 찍었다 하더라도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걱정 때문인지 미국의 지금 시장 금리, 뭐 10년 만기 국채 기준 시장 금리가 한때 3% 넘게 뛰었다면서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3%?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3%가 넘어갔거든요. 3년 6개월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근데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기준 금리가 올라갈 거로 이제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견반적으로는 이제 전체적 물가 수준에 따른 이제 금리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걸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3%가 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에도 상당히 둔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올해 1분기 지금 GDP 상승률 미국 경우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1.4%였거든요. 역성장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공급 충격 때문에 이제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미국 경기의 둔화 조짐이고요. 미국이 내수 시장 위주로 경제 상승이 견인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소비 지출이 억제된다는 건 상당히 미국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잠깐 보니까 연초만 해도 1.5%밖에 안 됐으니까 뭐 2배 가까이 지금 뛰었는데 그러면 아까 경기 둔화를 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혹시 연준의 금융정책을 조금 완화하게 만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글쎄요 그렇게 영향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물가 상승 억제, 그다음에 이제 완전 고용이거든요. 특히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그 완전 고용을 항상 목표로 또 두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고용률이 지금 실업률이 3.6% 정도 돼요. 실업률이 3.6%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연준에서 보게 되면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 남은 거는 이제 인플레 억제하는 것만 이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인플레를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비 지출이 억제돼서 오히려 미국 경기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8.5% 정도 되는 그 물가 상승률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 미국의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1979년도에 그 볼커라는 그 연준 의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금리를 10%에서 22%까지 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11%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3년 동안 그 긴축 기조를 가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2.5%까지 이제 목표 수준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이제 그런 그 볼커의 소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얼마나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긴축 기조는 그 경기 상승이 둔화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만큼 인플레 우려가 높다는 건데 인플레 우려 중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 공급난 플러스 거기에다가 임금 인상 압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쉽게 정점을 찍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8.5%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3월치인데 이 수치가 사실 기록적인 수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치가 더 올라갈 거냐 하는 문제보다도 얼마까지 이 수치 정도의 그 물가 수준이 지속될 거냐가 더 관심사예요. 근데 사실 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이제 제레미 시걸 그 미국 그 유명 교수의 말씀 빌려보면 한 7% 정도의 그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연준의 어떤 그 긴축 기조는 뭐 올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분이 얘기하시는 올해 이제 그 기준금리 연방 기준금리 목표는
0.5%까지 보고 있거든요. 연말 정도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그래프에 네. 표에서도 아까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 미국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예. 그 패드 와치에서 연말에 이제 연방 기금금리의 목표치에 대해서 가장 그 지금 예. 예측치가 높은 비중이 차지하는 게 예. 지금 3%에서 3.25% 정도예요. 예. 그게 한 4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2.75에서 3%가 36%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3%를 넘어간다는 의견들이 과반수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나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제레미 시걸 이 예. 교수분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실 매파적 성격인데 그 연준의 올해 그 연방 기금리 목표가 3%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연준 회의할 때마다 거의 0.5%포인트씩 올려야 될 상황 같네요. 지금 0.25에서 0.5%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5월, 6월 통해서 뭐 최소한 1%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예. 벌써 1.5%포인트고 네. 나머지 지금 연준이 지금 총 6번, 요번 포함해서 6번의 그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나머지 네 번에서 뭐 0.25%씩 네 번만 올려도 벌써 3%에 네. 도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보면 3% 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은행 금통인데 6월은 없고 5월에 있어요. 5월 26일로 예정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미리 금리를 조금 올렸지만 우리는 베이비 스텝이었잖아요. 5월 금통위 어떤 금리 결정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전망은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확실하다? 이제 보폭이 중요한 거죠. 0.25%포인트냐, 예. 0.5%포인트냐인데 우리나라 그 금통위에서 기존에 했던 스탠스를 보게 되면 0.25%포인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0.25%포인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미국의 앨런 그리스판이 사실은 그 0.25% 베이비 스텝을 주창한 이후로 계속 이런 신흥국들이 이제 0.25%포인트 주장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내금리 차가 확대되고 심지어는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될 가능성도 이제 조만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되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요번 포함해가지고 5월 포함해서 이제 5번이 남았고 금통위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 6번이잖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또 강하게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이제 올려서는 사실은 미국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쎄요. 요번에 제 생각 같으면 0.5%포인트도 한번 좀 고려해 봄직한 게 어떤 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빅 스텝을 한번 밟아볼 필요가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을 좀 대비해서. 예, 물가 상승 압력 물가 측면에서 상승 보면 압력. 원달러 상승하는 거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좀 빅스텝으로 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신임 이창용 총재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네요. 자, 내일 FOMC 회의에서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이거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현재는 뭐 긴축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이 향후에 그 미국의 연준의 어떤 그 긴축 기조에 대해서 기존 예상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식으로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네. 미국의 연준에서 대체적으로 미국 그 금융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향후 전망치, 연준의 자기, 어떤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 통화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좀 매파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그 고용 시장이나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를 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표시할 경우에 강하게 의견 피력을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증시가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미 증시는 부진 기조를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일 휴장인데 네. 내일 모레 증시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특히 금통위도 우리가 예정이 돼 있고 6월 특히 미국 FOMC에서 더욱더 이제 어떤 0.75%포인트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할 경우에 네. 우리 증시도 당분간 좀 약세 기조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내일 새벽 FOMC 회의 정말 어떤 발언을 제롬 파월 의장이 할지 주목이 됩니다. 미리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